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2022년 5월까지의 저의 계좌 현황을 공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일수록 이런 계좌 공개를 하는 게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그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좋은 댓글이나 응원의 댓글들도 많이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잠깐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주부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구독을 하신 분들일 텐데요. 혹시라도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독 중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미주부 기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종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전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알람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빨리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상 저에게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빨리 봐주시면 저도 좋으니까 이렇게 알람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3월부터 5월 현황까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게 항상 3개월치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제 영상을 매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계좌를 2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계좌는 대형 우량주나 ETF 위주, 그다음에 방어 자산들을 좀 함께 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계좌고요. 두 번째 계좌는 조금 더 공격적인 이제 고성장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계좌인데 두 번째 계좌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좀 비중을 많이 줄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비중이 많이 줄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일단은 2022년 들어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좀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좀 올해 하락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좀 부족했었던 부분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익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3월부터 5월까지의 이 계좌 현황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일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물량은 더 늘리지는 않고 있었단 말씀이고요. 그래서 3월 같은 경우까지는 그래도 수익률이 한 58.86% 정도 됐었고 평가 손익도 2억 1,2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4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죠. 자, 그래서 4월 같은 경우는 제 첫 번째 계좌의 평가 수익률이 3월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평가 수익률이 43% 정도 됐고요. 평가 손익도 1억 6천만 원 정도 됐고요. 자,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4월보다 좀 더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평가 수익률이 32.75%고 평가 손익이 한 1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좌를 한번 보면요. 두 번째 계좌 같은 경우도 3월까지는 수익 구간이었었어요. 그래서 14.83%, 평가 손익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 구간이었었는데 4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5월 같은 경우는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평가 수익률이 18%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오랜만에 국내 주식 계좌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달 공개를 해드려도 되는데 사실 뭐 제가 국내 주식은 거의 안 하고 있어서 뭐 특별하게 생각날 때마다 뭐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코로나 때부터 이제 국내 주식을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거의 다 정리를 했고 지금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다뤘었던 종목을 제가 투자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주부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제 채널에서 다 다뤘었던 종목이고 저도 공부해보고 투자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나 후성이나 신흥 SEC 같은 종목은 투자한 지 한 10개월쯤 되는 것 같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나 제이시스 메디컬은 투자한 지 한 3, 4개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뭐 4월 달이나 5월 달이나 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국내 계좌 같은 경우는 잘 안 봐서 오랜만에 저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국내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첫 번째 계좌, 두 번째 계좌를 합쳐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간 제 포트폴리오의 한 달 수익률이 어땠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투자 원금은 한 35만
18,579불 정도가 이제 투자 원금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첫 번째 계좌와 두 번째 계좌의 수익률을 합친 금액의 통합 수익률은 20.2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손익은 72,000불 정도 되고요. 그래서 총 자산이 현재 주식 자산은 43만 1,0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정기간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이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54% 정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기준으로 한번 탑 10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리튬 아메리카가 수익률 기준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251%로 수익률 1위고요. 두 번째가 LIT ETF입니다. 수익률이 207%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39% 정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테슬라 평단가가 316불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165주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많이 하락했을 때 제가 두 번째 계좌에서도 매수를 해서 한 48주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계좌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평단가가 799불 정도 돼서, 그래서 현재 지금 좀 마이너스 구간이긴 한데요. 예,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 기준 네 번째 종목은 램리서치이고요. 수익률 기준 다섯 번째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도 투자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50%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투식스, 수익률 48%고, 일곱 번째가 브로드컴이죠. 비슷한 수익률입니다. 48%.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퀄컴이고요. 아홉 번째는 AMD 24.97%. 그 다음에 열 번째가 SKYY ETF입니다. 그래서 지금 탑 10 종목의 이 좀 산업군을 좀 보면 주로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섹터가 많이 있고 반도체 쪽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 전기차 2차전지 섹터의 비중을 좀 많이 더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이랑 이 반도체 쪽은 시장이 계속 조정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할인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물량을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은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위부터 수익률 기준 17위부터는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점 시마다 계속 물량을 늘려오긴 했는데 조금 과하게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상승력이 많은 우량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레버리지 종목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좌 현황을 공개해 드릴 때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TQQQ랑 SOXL 두 개를 가지고 있고, TQQQ는 제가 처음 매수를 하기 시작할 때 목표 물량을 한 3만 불 정도라고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추매 안 하고 하락할 때마다 계속 제가 목표한 물량까지 매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목표한 물량만큼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0불까지 매수를 했었고, 지금 매수 평단가는 35.91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TQ 같은 경우도 5월 1일 기준으로는 38.25불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빠지면서 다시 33불 정도가 됐는데, 일단 제가 아직 목표한 물량만큼 매수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 조금 더 모을 생각입니다. TQ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달에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 금액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SXL도 소량 5월 달에 더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7,000불 정도까지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4월, 5월에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면서 일단 SOXL 같은 경우는 더 매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섹터 자체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페이스북도 많이 빠졌을 때 제가 매수를 안 했던 이유는 별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은 다 이제 고성장주들이죠. 예,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적자인 고성장주들인데, 제가 이 종목들은 작년 말에 물량을 많이 줄였는데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버블이 많이 이제 빠져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고성장주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참 이제 비쌌을 때의 밸류에이션 지표들이나 지금 또 많이 빠졌을 때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좀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같은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보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기업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좀 감정적으로 또 시장에서도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페이지는 PA라는 자산 배분 전략과 그다음에 제 포트폴리오 MGB ETF라고 제가 그냥 가칭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PA 전략으로 했을 때는 5월 달도 역시 IF 미국 중기 국채의 전량 몰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A의 전략으로 했다면 5월 달에 1.37% 정도의 수익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한 7.5% 정도 하락을 했다. 전체적으로는 20%가 좀 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어떤 식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 현황을 보면 여기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고성장 비율이 좀 높긴 한데요.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이 적자인 그런 고성장주의 비율은 크지 않고요. 테슬라가 좀 많이 있어서 고성장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장주 이쪽의 비율을 좀 많이 높인 거예요. 제가 이제 2022년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방어 쪽 방어 자산도 제가 작년 말부터 좀 비중을 늘리기 시작해서 한 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TQQQ나 SOXL 같은 레버리지 같은 종목은 전체 자산의 8.6%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계획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버되긴 했어요. 이 레버리지 종목이. 자, 그래서 제 전체 자산에서 지금 레버리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비율을 계속 유지해 줄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5월 달에 거래했던 내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제가 현금 보유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꼭 IF가 별로여서라기보다는 제가 좀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려고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자 5월 달에는 하락할 때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레버리지 종목을 더 이제 좀 제가 목표했던 물량보다 덜 가지고 있었으니까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조금만 잘 안 나와도 주가가 굉장히 폭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조금 안 나오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건 아닌데 시장에서 예민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지금 실적 시즌 앞두고 개별 종목을 더 추가적으로 제가 담는 거는 당분간은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 4월까지는 개별 종목도 많이 담았었거든요. 이제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근데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은 추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에는요. TQQQ와 SOXL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SOXL 같은 경우는 2,700불 정도 매수를 했고 TQQQ는 8,000불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각각 19불, 29불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거는 현재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주가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한 가격이 잘 산 건지 제가 이제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이제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SOXL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평단가가 19불 정도니까 지금 현재 23불이면은 수익률이 23.9% 정도 되니까요. 뭐 잘 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TQ 같은 경우도 29.5불이 평단가인데 현재 주가가 32불이어서 한 8.69% 상승했으니까 잘 샀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IF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 매도를 했어요. 현금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매도를 했고 매도 수익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테니스 펜션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현금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지부터 매입을 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지을 거거든요. 지금 여기거든요, 이 땅. 네, 한 7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트 2개랑 이제 건물 2동을 짓고 요 앞에는 이제 카페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카페에도 이렇게 컨셉을 좀 이렇게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페 2층 테라스에서 테니스 경기를 또 볼 수 있게,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위에서도 볼 수 있게 저는 컨테이너 같은 걸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컨테이너 카페들도 제가 이렇게 좀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쪽에 좀 전문가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시행착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다 완공이 되면 우리 미주부 구독자분들을 한번 초대해서 재밌게 테니스도 치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도 저와 함께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서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다 이루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부 채널 게시판에서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를 공유해드리거나 종목에 대한 제 생각을 친한 지인에게 얘기하듯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건 비싼 것 같아요 라거나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와 같은 이야기를요, 미주부 채널 가입 방법은 미주부 채널 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치맥 3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후원 개념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미주부의 모든 영상은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